2013년 8월 31일 오전 7시경 중국 길림성에서 평소처럼 양들을 끌고 들판 가서 풀을 먹이던 장할아버지는 이날 뭔가 이상한 걸 보게 됩니다. 저기 멀리 길가에 처음 보는 승합차 한 대가 서 있는데 이 차가 온통 불에 타 있네. 너무 이상한 상황이죠. 이렇게 외진 길가에 왜 불타버린 승합차가 버려져 있는 걸까? 호기심에 이 노인이 해당 승합차 가까이 다가가 그 안을 쓱 내다보는데 순간 이 할아버지 시겁합니다. 승합차 조수석에 완전히 몸이 웅크러든 타버린 얼굴의 시신이 너무 놀래 경찰에 신고 곧바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처음에 경찰은요, 이 승합차가 어떤 다른 차와 충돌해서 불이 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를 쭉 살펴보는데 이 차 충돌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즉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는 아니다. 또한 시신이 조수석에 앉혀져 있었습니다. 이에 차량의 자연 발화 가능성도 배제돼요. 왜냐하면 만약 차가 무언가에 충돌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났다면 스물스물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불이 이제 피어올랐을 거예요. 이 피해자 조수석에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면 보통은 바로 차에서 내렸겠죠. 하지만 이 피해자는 그대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은 가능성은 딱 하나뿐. 누군가 고의적으로 차량에 불을 냈다는 것. 경찰은 차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라이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불길에 다 타버려서 단서가 될 만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의지할 건 타버린 시신뿐. 바로 부검 진행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한 사람은요, 남성이었어요. 그의 왼쪽 뒷머리 두개골에 금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로 강하게 얻어 맞았다는 거죠. 게다가 사망자의 코 속이나 목 이런 곳에 먼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흘림이 없어. 이 말은요, 이 고인 사후에 죽은 후에 불에 태워졌다는 겁니다. 살인이 100% 확실시 되는 거죠. 다음 단계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 그런데 바로 이때 경찰서로 한 여성이 찾아옵니다. 여기 어제 승합차에서 시신 하나 발견됐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그 차 저희 남편 차 같아요. 저희 남편 어젯밤에 차 몰고 나간 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시신 확인 좀 할 수 없을까요? 이에 경찰 그 시신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앞서 그랬잖아요. 몸이 다 타가지고 웅크러져 있었다고. 육안으로는 누군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그녀 남편의 DNA와 발견된 시신의 DNA 비교 들어갑니다. 결과는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 찾는다 찾아왔던 리영이라는 여자의 남편 저우웨이가 맞네. 이게 딱 확인되는 순간 이 리영은요, 엄청 충격을 먹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신 확인됐으니 이 아내도 신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니까 경찰은 우선 그냥 보내요. 그리고 사망자 저우웨이의 가족 및 이웃 탐문 조사 먼저 시작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이 저우웨이에 대해서 칭찬을 늘어놨습니다. 요새 세상에 그렇게 좋은 남자 없는데 성격이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긴 했어도 자기 할 도리 다 하고 남 욕 안 하고 저우웨이한테 원한 가지 사람 없을 텐데. 하지만 저우웨이는 자신의 차 안에서 시신마저 시꺼멓게 타버릴 정도로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사건 전날 저우웨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아내 리영의 말로는 저우웨이 평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해왔다고 해요. 사건 전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늦은 밤 11시쯤에 갑자기 주섬주섬 나갈 준비를. 나 물건 배달 갔다 올게. 문 잘 잠그고 있어. 사실 한밤중에 이렇게 물건 나르는 걸 도와주기 위해 집을 나선 게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 리영은요, 이때 그냥 조심히 다녀와 하고 자세히 물어보지 않고 계속 잤다고.
그러고 다음날 밤이 새도록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니까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웃 사람들이 어머 리영 저기 근처에서 불에 탄 차량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당신 남편 차랑 똑같다더라고. 그 안에서 시신도 발견됐다고 하던데 저웨이 연락돼? 안 되면 경찰서 가서 확인 좀 해봐. 이 말 듣고 놀래서 경찰서로 달려왔던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8월 31일 새벽 2시쯤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가축을 파는 장사꾼 2명. 새벽 시장 가려고 차를 몰고 사건 현장을 지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차에 불이 붙어 훨훨 타고 있는 걸 봤다고. 그런데 이제 자기 가야 할 길이 바빴다 보니 저기 불났다. 그러고 그냥 쌩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저녁에 집을 나섰던 11시부터 목격자들이 훨훨 타는 차를 본 새벽 2시 사이에 죽었다는 건데 앞서 아내 리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 11시쯤 남편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나르는 걸 도와주기 위해 집을 나섰다고. 그렇다면 이때 이 부탁을 한 사람이 강력한 용의자가 되겠죠. 조사 결과 이날 그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저웨이의 아내 리영의 여동생의 남편 장세신이었습니다. 자, 옆에 참고해주세요. 저웨이 입장에선 처제의 남편이 장세신인 거예요. 그럼 사건 당일 장세신과 저웨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을 텐데 장세신은 어디로 간 거며 왜 그 차 안에서 저웨이만 죽은 채 발견된 걸까? 바로 장세신 잡아드립니다. 이때 그는요 바로 인정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웨이 형님을 죽였습니다. 장세신 말에 따르면 8월 30일 자기 가족인 저웨이 형님한테 31일 이른 새벽 어디 지역으로 물건 나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당연히 운전자는 저웨이. 얼마 안 가 자기는 차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는데 차가 엄청 덜컹덜컹거려. 그래서 자다 깬 거예요. 그거 아시죠? 자다가 깨면 순간 짜증 확 나는 거. 이때 장세신이 그런 겁니다. 아씨 형님 운전 한두 번 합니까? 다시 배워야겠네. 하도 덜컹거려서 잠을 못 자겠어. 운전 좀 제대로 좀 해요. 자, 여기서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평소에 이 자오웨이 소심하니 조용한 사람인데 이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오웨이가 이 말을 듣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둘이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싸우면서 오만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장세신이 형님 내가 진짜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 내 아내한테 이상한 문자 보냅니까? 알고 보니까 장세신이 예전에 자기 아내 리핑핑의 핸드폰에서 자오웨이와 이상한 문자를 주고받은 걸 봤던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관계를 짚고 넘어갈게요. 자오웨이의 아내 리영과 장세신의 아내 리핑핑 이 두 여자는요 언니와 친동생 사이예요. 리영 언니의 남편이 저웨이, 리핑핑 동생의 남편이 장세신인 건데 형님이 자꾸 내 아내한테 찝쩍거리는 문자를 이걸 딱 말하니까 이때 저웨이 바로 반박합니다. 아니 너도 내 아내한테 문자 보냈더만 야릿한 문자 보내고 지랄 생쇼를 하더만 넌 왜 내 아내한테 이상한 문자 보내는데? 이 소리에 갑자기 장세신 분노가 막 들끓기 시작하면서 싸움이 더 격해지는데 장세신이 몸집이 작았어요. 저웨이랑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밀려. 그러니까 바로 차에서 내려가지고 돌을 집어든 겁니다. 그걸 들고 바로 자기 형님 저웨이의 머리를 냅다 계속 내려치기 시작. 그렇게 죽인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 이미 죽었어. 아씨 어떡하지? 불태우자. 그래서 조수석에 저웨이 태우고 불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범인 잡혔고 사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하죠. 경찰 또한 그랬어요. 장세신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자오웨이 싸움이 시작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세신, 너 왜 내 아내한테 이상한 문자 보내냐? 처제의 남편인 장세신이 내 아내와 꽁냥꽁냥. 장세신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이다 하지만 경찰이 봤을 땐 이 장세신과 저우웨이의 아내 리영, 그렇고 그런 사이였고 이게 저우웨이에게 걸렸고 그러니까 입막음하려고 계획적으로 죽인 거 아니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장세신의 자백을 보류시킵니다. 네 사람의 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아주 가관이야. 무슨 개 동물 새끼들도 아니고 이거 언니와 여동생이 이 친자매가 서로 남편 바꾸기 게임을 한 것 같은? 뭐야? 저우웨이의 아내인 리영, 이 리영의 집을 수색하는데 메모지 하나가 발견돼요. 장세신이 쓴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요. 매일 네가 그리워.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경찰이 널 찾아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건 빼박이죠. 둘이 막장 불륜관계구나. 그렇다면 리영과 저우웨이 이 부부 생활은 괜찮았을까? 경찰이 이 저우웨이의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어느 날 저우웨이가 자기 부모님한테 아내 리영이 바람이 났다. 그런데 아직 상대방이 누군지 아무것도 모른다. 증거가 없다. 그래서 지금 벼르고 있는데 바람 증거 잡으면 바로 이혼할 거다 라고 말을 했었다는 겁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는가 아니면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부부의 재산 분할, 이제 이 재산 분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오웨이가 이혼을 계속 미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은 자오웨이의 부모로부터 이 단서를 들은 후에 리영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리영의 핸드폰 통화 기록 조사 들어갑니다. 뭐 별다른 거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한 편의점 같은 데서 핸드폰 충전을 막 자주 했어. 이걸 좀 집중해서 알아보다 보니 이 여자 폰이 하나 더 있었네. 7120으로 끝나는 번호가. 그런데 그녀는요, 경찰이 이것저것 물어봤을 때 이 7120으로 끝나는 핸드폰에 대해서 입을 싹 다물었습니다. 왜 숨겼을까?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이 번호의 통화 내역 같은 걸 싹 뽑아 보니까 리영, 자기 남편이 죽던 바로 그날 새벽 2시와 3시, 4시, 7시 이 핸드폰 번호로 낯선 번호와 통화를 계속했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맨 처음에 이 저우웨이의 아내 이 리영은요, 남편이 새벽에 일 갔다 오겠다, 집 잘 봐라, 그래서 자기가 네 하고 계속 잤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핸드폰 기록은 자긴 멀자 계속 통화했구만. 말이 다르죠? 리영 바로 소환합니다. 이거 뭐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계속 통화했던 상대방이 장세신이에요. 이 7120으로 끝나는 번호의 문자를 살펴보는데 아주 가관이었대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완전 100% 커플로 오해할 만한, 서로 잠자리부터 야릇한 문자들이 아주 그냥 판을 치고 있었다고. 알고 보니까 2012년 약 1년 전부터 이 리영이 자기 여동생의 남편인 장세신과 사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동생 리핑핑 몰래. 리영 자기 말로는 자오웨이와의 결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매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결혼 후에도 무뚝뚝한 남편의 모습에 질릴 대로 질려버린 상황이었다. 남편 지루하고 재미없었다. 오히려 내 이상형은 내 여동생이 데리고 온 남자 장세신. 너무 다정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줘. 내 말도 잘 들어주고. 그래서 자기 여동생의 남편한테 추파를 막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장세신 역시 거부를 안 한 거고요. 당시 여동생 부부의 집과 이 언니 부부의 집은요, 가운데 울타리를 하나 두고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별의 별 짓거리 다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걸린 겁니다. 누구한테? 자오웨이한테.
이놈의 여팬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여동생 남편과 놀아나고 있어? 자오웨이는 우선 입을 다뭅니다. 좀 더 증거를 잡으려고. 하지만 가슴 속에 분노가 막 엄청 들끓었겠죠. 자오웨이는 너무 분했어요.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너도 당해봐라. 자기 와이프의 친여동생 처제를 또 건들기 시작한 거예요. 복수심에. 그랬더니 또 웃긴 게 처제인 리핑핑 옳다구나 받아주네. 2013년 8월 30일 참다 자오웨이는 리영한테 자신이 안다고 알고 있다고 모든 걸 얘기하면서 리영을 한 대 칩니다. 그러니까 리영이 펑펑 울면서 또 장세신한테 말한 거예요. 자오웨이가 날 때렸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하소연을 막 한 거죠. 그러고 그날 저녁 장세신이 형님인 자오웨이한테 형님 31일 이른 새벽 물건 나르는 것 좀 도와주세요. 둘이 서로 좋은 인상이었겠습니까? 서로 죽여버리고 싶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당연히 상대편의 모든 말은 마음에 안 들었고 그러니 당연히 말투가 안 좋게 나갔고 그러니 둘이 차 안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여기서 자오웨이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장세신이 자기를 진짜 죽일 줄은.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거. 자오웨이의 아내 이 리영이요. 경찰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사실 그날 자오웨이한테 안 맞았어요. 맞았다고 장세신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왜? 장세신 그 남자가 날 정말 사랑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뭐야. 말도 안 될 정도로 역겨운 부도덕한 이 네 사람의 사랑 결국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확인 결과 자오웨이의 아내 리영 이 살인사건에 완전히 가담한 건 아니었고요. 살해 후에 장세신이 리영한테 다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묵인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남편 아니냐면서 연기를 경찰서 찾아와가지고 거짓 증언까지 하면서. 그래서 결론은 장세신 고의적 살인 혐의로 종신형, 리영 또한 범죄 은닉죄로 똑같이 종신형을 받았대요. 참 진짜 별의 별. 그래서 오늘은 언니가 자기 여동생의 남편과 바람나고 이를 알게 된 언니 남편이 또 열받아서 너도 당해봐라. 와이프 여동생과 또 바람핀. 이 무슨 개막장인가. 동물 새끼들인가. 여튼 중국에서 일어난 역겨운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